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텃밭교실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은 텃밭 작물 하면 부추를 많이 꼽으시죠? 그런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 작물 따라올 게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의 주제, 추석에 먹는 쪽파입니다. 한여름 고온기라 키우기 어렵다는 추석 쪽파. 그럼에도 이 시기에 쪽파를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쪽파는 1년 중 가장 비싸지는 시기가 두 번 있는데 바로 추석과 김장철입니다. 두 시기만 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는데 얼마 안 되는 쪽파도 기본 10,000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오죽하면 대농하는 쪽파 농가에서도 쪽파 재배는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 사행성 있는 작물 재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텃밭을 가진 분들에게는 여름 쪽파는 상품성은 조금 떨어져도 내가 먹을 만큼은 직접 심어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라 더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장 쪽파 심는 시기는 보통 8월 말에서 9월인데 추석에 먹는 쪽파는 한여름 고온기 덕분에 수확이 더 빨라 농약 치는 걸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농약 없이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쪽파 매년 심어도 이상하게 잘 안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오늘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쪽파에 집중할 텐데 9월에 심는 김장 쪽파는 영상을 안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9월 쪽파는 김장은 물론이고 월동 이후 해를 넘겨 봄까지 먹어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장 쪽파는 미리 뭘 준비해놔야 하는지도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추석 쪽파입니다. 올 추석에는 직접 기른 쪽파로 파전도 부치고 겉절이도 해서 명절상에 올려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석상에 올리려면 언제 심어야 할까요? 올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쪽파는 한여름 고온 덕분에 빨리 커서 보통 40일에서 45일이면 수확하는데요. 추석상에 올리려면 넉넉 잡아도 늦어도 8월 10일 전에는 심으셔야 합니다. 땅도 만들어야 하고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종구부터 잠을 깨워줘야 합니다. 쪽파 종구는 한여름이 되면 스스로 잠을 잡니다. 이걸 휴면이라고 하는데 이 잠이 덜 깬 종구를 그냥 심으면 싹이 2주, 3주씩 늦게 들쭉날쭉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지 하시는 게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깨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봄에 텃밭에서 수확한 종구를 비닐하우스에 뒀더니 햇빛을 봐서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초록으로 변해도 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우스 안이 워낙 뜨겁다 보니 잠은 확실히 깼고요. 혹시 종구를 구입하셨거나 텃밭에서 채취한 종구를 서늘한 그늘 밑에 보관하셨다면 저처럼 하우스 안에 며칠 걸어 놓았다 심으시든지 심기 전 온도계를 이용하여 30도쯤 되는 미지근한 물에 1시간만 담갔다 심으셔도 발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종구는 서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말려두셨다가 8월 중순 넘어 영상을 미리 올려드릴 건데 저랑 같이 김장 쪽파 심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잠만 깨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화분이나 실내에 심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 범인이 바로 가스입니다. 가축번탭이나 유박 이런 거름을 밭에 넣고 바로 심으면 거름이 삭으면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이 가스가 여린 종구 뿌리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밭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제가 부추편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밭 한 켠에 유박하고 가축번태비를 반반 5대5로 섞어 놓고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뒤집어주면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가스가 빠지고 거름이 푹 삭아서 심어도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넉넉하게 많이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가스 다 뺀 거름은 쪽파뿐 아니라 부추도 상추도 화분에도 두루 쓰는 천연 비료가 되는 겁니다. 가축분태비를 고랑에 살살 뿌려주시면서 거름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축분태비는 비료라기보다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서 물 빠짐 좋게 하고 미생물이 살아 숨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점은 쪽파가 충분히 먹고 힘을 낼 만한 양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합비료 같은 화학비료가 싫으신 분들은
부족한 양분을 유박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유박이 뭐냐면 콩이나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 비료입니다. 화학 비료가 아니라 친환경 자재고 가축분 퇴비에 부족한 거름길을 채워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퇴비 좋다고 많이 넣으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쪽파는 염분에 매우 약한 편인데 퇴비를 작은 텃밭에 잔뜩 넣으면 염분이 쌓여서 오히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퇴비는 많이 넣지 마시고 부족한 듯 적당히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밭이 됐으면 이제 심어야겠죠? 어떤 종구를 골라야 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쪽파 씨앗 어디서 사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씨앗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구입니다. 그럼 이 종구를 어디서 구하느냐? 저는 이번에 올봄에 제 텃밭에서 받아둔 종구로 심습니다.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어차피 자가 소비할 거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석 쪽파는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집에서 받은 이런 종구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9월에 심는 김장 쪽파는 얘기가 다릅니다. 김장 쪽파는 종구가 매우 중요해서 저는 쪽파로 유명한 예천이나 무안걸 삽니다. 요즘은 쿠팡으로 집에서도 1kg에 만원대 초반이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지역 쪽파 심는 철에 길거리에서도 많이 판매합니다. 저는 김장용 쪽파 종구를 미리 구매해서 하우스에 널어놨고 김장 쪽파 재배 영상은 8월 중순 정도에 올려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종구 구입부터 주의하실 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구가 무조건 크고 굵어야 좋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큰 종구는 초기 수세가 좋아서 잘못하면 잎이 질기고 억세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종구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키가 조금 작고 가늘게 자란 쪽파는 오히려 조직이 연해서 파전이나 김치, 파김치 담글 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이를 잘 이용해서 심으면 훨씬 실한 쪽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심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종구 윗부분, 마른 줄기가 붙어있던 꼭지 부분을 가위로 살짝만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살짝만입니다. 2에서 3년 전만 해도 텃밭에서 쪽파를 고르고 균일하게 키운다고 단면이 보일 정도로 바짝 잘라서 심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화가 더 늦고 그렇게 자른다고 균일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마른 끝만 살짝 다듬어 싹이 꼬투리를 살짝 밀고 올라오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구를 감싸고 있는 두껍고 바스락거리는 겉껍질, 잘 안 떨어지는 속겹은 남기고 바스락거리는 잔 껍질만 살살 벗겨주시고 밑동에 시커멓게 말라붙은 묵은 뿌리도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꺼운 껍질이 물 흡수를 방해해 발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종구를 심기 전에 크기별로 대충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대충 갈라서 큰 건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모아 심는 겁니다. 아까 고르게 올라오게 하는 진짜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큰 종구랑 작은 종구를 뒤죽박죽 섞어 심으면 큰 건 먼저 쑥 올라오고 작은 건 늦게 올라와서 밭이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해집니다. 그런데 선별 작업을 통해 작은 텃밭에서도 갈라 심으면 큰 종구 심은 쪽은 빨리 크니까 먼저 수확하고 작은 쪽은 김치나 파김치용으로 쓰고 이렇게 용도까지 갈라 쓸 수 있습니다. 종구의 힘을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면 확실히 재배하기도 편하고 균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작은 종구는 너무 깊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큰 것보다 더 살짝만 묻어두시면 됩니다. 손질도 하고 크기별로 갈랐으면 심을 차례입니다. 쪽파는 어떻게 심든 늦어도 결국은 잘 올라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히려 심고 나서 물 주는 게 중요한데 심는 순서랑 첫 물 주는 방법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검은색 유공 비닐,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비닐을 깔고 그 구멍마다 종구를 심었습니다. 물 관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쓴 건데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 물 주기 어려운 분들은 유공 비닐을 쓰시면 좋고 맨 땅에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맨 땅에 심을 때는 호미로 골을 살살 긁어서 손가락 두세 마디 간격으로 종구를 꽂아주시고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흙이 3cm 정도 덮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심고 나서 물 아주 흠뻑 주세요. 종구는 물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그제야 잠에서 깨서 싹으로 올립니다. 물이 발화 스위치를 켜주는 셈이죠. 물을 흠뻑 주면 흙이 가라앉으면서 종구를 꽉 감싸 뿌리가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첫 물은 밭이 흠뻑 젖도록 한 번에 푹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심고 나서 큰 비가 예보돼 있으면 흠뻑 준 물에 빗물까지 겹쳐서 며칠씩 물이 고여 있으면 종구가 물러서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 날씨를 보고 비가 많이 온다면 첫물을 조금 줄이거나 물 빠짐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한여름 고온기 텃밭에 뿌리 밝은제나 해조 추출물 같은 초기 생육 영양제가 있으시면 심고 나서 4에서 5일쯤 한 번 주시는 걸 꼭 추천합니다. 이제 추석까지 잘 키우려면 더위랑 해충 피해만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석까지 잘 키우려면 아무래도 뜨거운 게 걱정이시죠? 그래서 저는 텃밭에서 오후에 제일 먼저 그늘이 드는 자리를 골라 심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을 받는 자리보다 오후 볕이 일찍 가려지는 곳이 훨씬 낫거든요. 자, 그리고 쪽파는 병충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온기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추석 쪽파는 수확이 빨라서 벌레가 밭을 다 망치기 전에 따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지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쪽파 하면 고자리파리와 총채벌레, 파골파리, 파밤나방 같은 잎벌레들이 있는데 땅속 고자리파리는 애벌레가 뿌리를 파먹어 포깃째 말라 죽이는데 덜 삭은 퇴비 냄새를 맡고 꼬입니다. 그러니 밭 만들 때 가스 빼고 푹 삭혀두라던 게 사실 이 고자리파리를 막는 예방책이었고 여기에 같은 자리에 파를 계속 심는 연장만 피하셔도 피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9월 김장 쪽파 심으실 분들은 작년에 심었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준비해 두시고 저는 추석 쪽파만큼은 취미로 먹을 만큼 키우는 거라 일단 무농약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매년 피해를 봤던 밭이라면 그땐 토양살충제를 안전사용 기준 지켜 꼭 쓰시고 잎벌레도 방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추석 쪽파 심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텃밭 농사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 들쭉날쭉해도 내 손으로 길러서 내 식구가 먹는다. 저는 그게 텃밭의 제일 큰 재미라고 봅니다. 김장 쪽파는 월동을 거쳐 해를 넘겨 봄까지 수확하고 종자까지 생산해내야 하니 종구 선택부터 잘하셔야 합니다. 종구 고르는 법부터 해충 예방까지 8월 중순쯤 김장 쪽파 편에서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눌러두시면 안 놓치실 겁니다. 혹시 추석 쪽파 심어보신 경험이나 이건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조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텃밭 교실이었습니다.